자, 12월을 앞두고 보내주신 비즈니스 뉴스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흐름이 한 세 가지 정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쿠팡 정보 유출이랑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엮어서 보니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 세 가지, 그러니까 디지털 신뢰의 위기, 또 세금 제도의 격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 디지털 신뢰부터 시작해 볼까요?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름, 주소는 물론이고 휴대폰 번호까지요. 네, 또 비슷한 시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여기는 445억 원 규모의 해킹을 당했는데 그 배후로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두 사건이 기업에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에요. 다른 종류의 질문이요? 네, 쿠팡의 경우는 뭐랄까 성장의 그늘이죠. 기업이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아, 내부 단속의 문제군요. 그렇죠. 반면에 업비트 해킹은 개별 기업의 보안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민간 기업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한쪽은 내부 문제, 다른 한쪽은 외부에 작정된 공격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충격은 아마 외부 공격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쿠팡 같은 내부 통제 실패가 브랜드 신뢰도를 아예 근본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경고하는 셈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만큼이나 직접적으로 우리 지갑에 영향을 주는 변화도 있죠.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또 고액 자산가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도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50억 원을 초과하면 30%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요. 이런 세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기업과 투자자의 행동을 직접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행동을 바꾼다고요? 네. 예를 들어 배당세 부담이 커진 대주주는 이제 회사에 배당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이 있다면 이제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노리는 쪽으로 관점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신호죠. 아, 그렇군요. 해외 주식 투자자들도 신경 쓸 게 많아졌어요. 올해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2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데 손실본 주식이랑 이익본 주식을 같이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그 손익통산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떤 주식을 먼저 파느냐, 그러니까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에 그냥 수익률만 보고 매도할 게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최적의 매도 순서를 짜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개개인의 투자 전략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더 큰 그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걸 보니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이 애플의 M 시리즈 칩을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수요 회복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미국의 강한 소비는 당연히 한국 수출 기업에겐 희소식이죠. 네, 그쵸.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애플과 인텔의 협력 가능성이에요. 이건 단순히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TSMC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앞서 말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결국 디지털 보안 리스크, 세금 정책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세 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기업은 내부 통제를,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재점검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면요. 이제는 이 기업의 데이터 보안 정책은 신뢰할 만한가? 새로운 세금 규제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가 같은 질문들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어쩌면 앞으로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